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집합의 연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집합을 구성하는 게 원소다, 뭐 포함관계, 부분집합의 개수, 뭐 등등등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면 항상 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연산이라는 것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수, 뭐 유리수 배우고 난 다음에 뭐 사칙연산, 막 이런 거, 정수, 뭐 유리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예를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좀 배우시게 되면 항상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연산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셔야 되는 연산이 4가지 정도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자, 합집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합집합은 자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이렇게 U자 보이지? U자 이제 뭐 유니언 해갖고 이제 그 따가지고 뭐 하는 건데, 자, 얘가 이제 어떤 애냐? x바 x는 A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뭐 살펴보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그래서 A의 원소이거나 아니면 B의 원소, A, B 둘 다 속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합집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건데, 자,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많은 문항들이 좀 풀리게 될 텐데, 쟤는 뭐냐면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표현해 본다면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A에 속하는 곳도 있고 B에 속하는 곳도 있고 A, B에 동시에 속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 중에서 어디에나 아무데나 속하는 애를 갖다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게 합집합이라는 친구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연산은 교집합이라는 애가 나와요. 자, 그럼 교집합은 또 무엇이냐? 역시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줄 아시고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는 뒤집어 놓은 거야. 얘를 갖다 뒤집어 놔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자, 차이가 보이시죠? 또는 이거에는 그리고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A의 원소이고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야.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영역을 표현했을 때,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A랑 B랑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 교집합은 공통 부분의 원소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 명령어 자체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공통 원소, 공통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자,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집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여집합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우리가 다루는 세상이에요. 그냥 집합이라는 게 전체, 말 그대로 전체잖아, 그지? 우리는 여기서 다루겠다. 근데 그 안 속에서의 부분 집합에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U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전체다. 전체. 그럼 여집합은 뭐냐? 여라고 하는 건 좀 남는다는 의미예요. 남는다는 의미. 그래서 이 친구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거야. C의 C 제곱 이게 아니라 A 여집합 뭐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그리고 A의 원소는 아닌 이런 애를 갖다가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여가 좀 남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지, 그치? A가 아닌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아닌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안에 그 부분 집합인 A가 존재를 할 거야. 그래서 A가 아닌 부분들을 의미를 할 테니까 요 바깥쪽 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여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여집합이고요. 자, 네 번째 차집합. 차 뭔가 뺄셈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나 기호는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자, 얘는 어떤 원소냐? 자, 빠져나가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뺄셈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자, 얘는 A의 원소야. 그리고 X는 B의 원소는 아닌 이런 친구들을 A 차집합 B 이렇게 요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자, 역시나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어떤 영역을 표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A의 원소야. 이쪽 부분일 텐데 거기 중에서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 친구들을 일컬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이다.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집합 쪽에서 새롭게 하나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특별한 케이스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공통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A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 집합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공통 부분 없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는 서로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자연수에서의 서로소의 개념은 공약수가 1분이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다면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는 38쪽으로 가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38쪽에 가시면 집합에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연산이 있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루는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말씀드렸던 거죠. A 합집합 B 요 기호 잘 기억하시고 얘가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기호다. 그리고 요걸 표현할 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A에 속해 또는 B에 속해 또는 이란 말은 둘 다 속해도 상관없어. 자,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39쪽으로 넘겨보세요. 교집합 바로 나오죠? 교집합.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건 기호 잘 기억하시고, 기호 잘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요번에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해. 결국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 표현 방법과 요 기호 그리고 어느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때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지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경우 A 교집합 B 공통 부분이 공집합인 경우 이 경우를 A와 B가 서로소인 관계다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야, 전체여서 문제상에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집합은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에 대해서 A가 아닌 부분을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A의 원소는 아니더라 이런 것을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A에서 B를 뺀 거야. 말 그대로 차니까 뺀 건데 일반적인 빼기랑은 좀 다르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의 원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다음에 빗금친 영역 같은 것을 차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요 연산은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4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쪽에 가시면 이그젬플 7번이 있어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집합 U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전체 집합 U, 그치? U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세상은
20 이하의 짝수만을 다루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2, 4, 6 땡땡땡땡 해서 뭐 18, 20 이렇게 뭐 원소나열법으로 좀 써줍시다. 어떤 수들인지 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써서 보도록 하고요. 자, A라고 하는 친구, 자 얘는 2, 4, 10, 12, 18. B라고 하는 건 4, 8, 12, 16. 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집합 아니면 세 개의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네 개 이상은 고등 과정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두 개 아니면 세 개, 대부분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체 집합이 있고 두 집합에 대한 관계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고, 만약에 세 집합이라고 한다면 A, B, C.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A, B에 둘 다 속하지 않는 영역, 순수 A에만 속하는 영역, A와 B의 공통 부분인 곳, 순수 B에만 속하는 영역,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데 순수 A와 B에는 속하지만 C에는 속하지 않는 곳, 자 이렇게 해서 다 영역을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5, 6, 7, 8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저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지울게. 자 이것을 풀 때 자 그냥 푼다고 하면 일본에서 뭐 구하라고 하니?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그냥 눈으로 풀어, 쉬운 문제니까. 그치?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나 이쪽이나 속하는 거 다 갖다 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있는 거 다 쓰자. 2, 4, 8, 10, 12, 16, 18. 그치? 이게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배운 친구잖아. 그치? 그냥 쭉 다 써놓으란 얘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풀게요. 두 번째, 2번은 A 교집합 B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공통 부분이니까 저기 있는 것 중에 겹치는 애들만 갖다 쓰자, 이런 얘기겠지. 그치? 겹치는 애들 4, 그 다음에 뭐 12 이렇게 있겠네. 4랑 12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A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여집합은 A가 아닌 것들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다 쓰면 돼. 자 그럼 6부터 6, 8, 10 빼버리고 12 빼버리고 14, 16, 20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A의 여집합인 거고요. 그럼 차집합을 잘 봐. 차집합은 자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까 영역을 표현을 했을 때 뭐 그렇게 되지만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여기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왜냐면 4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영역을 딱 나눴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애일 테니까 차집합의 원소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을 때는 여기서 있는 애들은 지우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2 그리고 10, 18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거 맞으시죠? 그치? 자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한다고 하면 얘가 집합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 A, B. 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영역으로.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교집합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4랑 12를 넣어줄 수 있지. 그치? 교집합의 부분은 겹치는 거니까 나 겹치는 것만 갖다 쓸래. 쓰셨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4랑 10이라는 원소는 공통 부분의 원소인 거고, 그리고 2, 10, 18 얘들은 순수한 A란 말이야. 그렇죠? 겹치지 않는, B에는 없고 A에만 있는 원소가 20, 18이라는 거야.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4, 12 빼면 순수 B에만 있는 원소는 누구? 8이랑 16. 그래서 여기다가 8, 16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개? 7개의 숫자를 갖다 썼는데
전체 집합에는 10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친구들은 요 바깥쪽 영역에 위치를 하겠지. 그치? 어차피 전체라고 하는 건 이 네모 바닥을 다 채워줘야 되는 건데 빠지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2, 4, 여기 6 있을 거고 8, 10, 12, 14, 20. 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합집합 쓰고 싶으면 여기 영역에 있는 거 다 갖다 쓰시면 되고, 교집합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되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역? 자, 이런 영역이란 말이야. A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그치? 그래서 6, 8, 6이 두 번 써져 있네? 16이구나 이거. 6, 8, 14, 16, 20 여기 쓰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A 차집합 P 여기 보이죠? 20, 18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야. 자, 내려와서 어플리케이션 9번이에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라는 게 2, A 제곱 마이너스 1, 5,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1, 2A 플러스 1, 7 이렇게 있어요. 이때 A 교집합 B가 얼마? 3이랑 5라고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상수 A 값 쓸고 가세요. 이게 문제거든. 이 말은 3이랑 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내 눈에 5는 보여. 근데 이건 2니까 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A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경우가 그렇구나.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A제곱이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여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첫 번째, A가 2라고 합시다. A가 2인 상태에서 너희들은 이 집합 A, B를 만들어 주셔야 돼. 어쨌든 A는 뭐 어렵지 않지. 2, 3, 5일 거야 그냥.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수를 고른 거니까 A라고 하는 집합 당연히 2, 3, 5일 거예요. 자, B를 보시면 2를 집어넣게 되면 3, 5, 7이 되겠지. 3, 5, 7. 이 경우 어떻니? 3, 5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눈에 잘 보이고 있어. 그치? A가 2인 경우 괜찮아. 자, 두 번째 2번은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어차피 A 집합은 이걸 거니까 B라는 집합을 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7 하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야. 공통 부분이 3, 5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옳지 않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걸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치?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A 차집합 B 이런 표현을 썼고, 얘가 그리고 B 이렇게 해서 A, B 영역이 이쪽이었어요. B금을 여기다 치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자, 얘는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식은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실 때 자, 이걸로 많이 바꿔 쓰실 거야. 자, 얘는 무조건 외워주세요.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의 대부분의 증명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이 되거든. 자, A라고 하는 데가 여기죠. 그치? 자, 이거랑 교집합을 할 거야. A, B 이렇게 있으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겠어? B의 여집합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공통 부분을 취해 주시면 당연히 이쪽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둘 다 B금이 쳐져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니까 저쪽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확인한 범은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집합의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변형이 좀 더 가능하지. 자, 무슨 얘기냐? 실은 A 차집합 B지만 얘는 여기만 빠져나간 거랑도 똑같지. A에서 이만큼 파먹은 느낌이지,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표현해도 돼?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치? 그리고 이 A 합집합 B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B만큼이 떨어져 나간 거랑 또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네모를 쳐준 이유는 이게 뒤쪽에서 이제 연산을 또 다룰 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식이니까 이걸 좀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연산에 대한 성질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냥 이제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릴 건데 우리 40쪽에 밑에를 좀 쭉 봐봐봐. 여기서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뭐 이렇게 많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의 사고를 딱 하시면은 어차피 전혀 어려운 느낌이 없을 거예요. 자, 내가 먼저 보고 싶은 건 어디부터냐면 첫 번째 이거부터 봅시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거부터 볼게. 자, 이건 뭐겠어? 아닌 게 아니래. 여러분들 뭐 국어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느낌으로다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치? 그리고 모든 증명은 뭐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는 거야. 원래 이렇게 A가 있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부분이 아니래. 그럼 당연히 여기가 칠해질 거 아니겠니? 그치? 모든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을 대부분 간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냥 말로 좀 해볼게요. 말로. 여기 하나하나 그리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말로 좀 하면서 갑시다. 자,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하자고. 자, 전체가 사라졌어. 그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겠지. 전체가 이제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공집합.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반대. 아무것도 없는 걸 반전시키면 전체가 나오겠지. 그치? 이건 살짝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부터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뭐 이런 것들 사실 비중 있게 안 둘게요. 뭐 이런 것들 또 거기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야. 다양한 것들이 쭉 등장을 해요. 뭐 A랑 합집합, A 교집합 B 뭐 얘를 하게 되면 뭐 A가 나와요. 뭐 블라블라블라 막 등장을 하거든. 근데 딱 이것만 보세요. 뭘 보냐면 자, 포함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우리의 상황은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 자, 요때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될 때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라는 기호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나는 이제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제 크다, 작다 라는 이미지를 상상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A가 B에 포함돼요 라고 하면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야. 근데 너희랑 나랑 이해하자는 얘기야. 자, A가 B보다 작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니? 왜냐면 큰 애가 당연히 작은 애를 포함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는 도구로 쓰자는 거예요. 도구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집합일 때는 이렇게 쓸게.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것. 자, 나랑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냥 작은 거, 큰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런 거야 상관없지. A 똑같으니까. 자, A랑 얘랑 봤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포함 관계에 만족하는 거 맞죠? 그치? 우리 앞쪽에서 배웠을 때 자기 자신이랑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는 얘가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집합 쳤을 땐 작은 거, 합집합 쳤을 땐 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식이 다 그렇죠? 자, 막 쭉 나온다고 그랬어. A, 뭐 합집합, U. 자,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분명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그럼 우리한테 큰 이미지는 이 친구인 거 맞죠? 그치? 그럼 합집합에서 누가 나온다고? 큰 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좀 발전시켜서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올까? 자, 잠깐 고민한 뒤에 교집합이니까 작은 거 나올 거야. 그럼 얘는 A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A 합집합 B는 뭘까? 잠깐 고민한 뒤에 B가 큰 이미지니까 합집합 큰 거 B. 자, 이렇게 나랑 약속합시다. 도구예요, 도구. 이게 수학적으로 절대 맞는 표현은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외우기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이거 두 개를 제외하시고는 나머지는 이걸로 생각하시면은 다 말씀하실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십니까?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내려가서 어플리케이션 10번으로 가자. 자, 우리 U가 8이하의 자연수래. 자, 이렇게. 자, A 교집합 B가 5.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여기 2, 4, 8.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1, 7. 이때 B 차집합 A를 구하라. 자, 이게 문제네요. 그치? 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 볼게. 그리자. 자, 두 개짜리예요. A 하나, B 하나. 자, 이렇게 놓게. 자, 그럼 우리의 시선은 먼저 공통 부분 5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치?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전. 그럼 이쪽은 1, 여기다 쓸까? 7,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합집합이 아닌 부분이니까 합집합 7에다가 반전시키면 바깥쪽 칠해지면서 1, 7 나오겠지. 그리고 방금 배웠던 식이죠. 얘가 A 차집합 B라고 했어. 그치?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지? 2, 4, 8 어디다 갖다 넣을 거야? 여기다가 2, 4, 8 갖다 넣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영역이 아직 안 찼잖아? 그치? 남은 거 치라고 그랬어. 1, 2, 3 없어. 4, 5, 6 없어. 7, 8 다 배치를 시켰어요. 이게 완성된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건 B 차집합 A니까 이쪽 부분을 보고 싶겠죠.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3이랑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한 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 자, 우리 문제부터 다 적고서 얘기합시다. A 교집합 B. 문제 적는 동안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2번에 3번에 4번에 5번 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기왕 뭐 풀 시간 들었으니까 잠깐 빨리 찾아보시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포함 관계를 묻고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큰 무기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미지만 잡아봐도
이 교집합이라는 부분이 A에 포함된다는 건 무조건 알 수 있지. 그치? A 안쪽에 어쨌든 얘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 아닌 게 아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 3번은 자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라. 자 나랑 내가 아닌 거 당연히 교집합하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벤다그램으로 그치?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그리겠지? A 이렇게 있으면 나랑 내가 아닌 부분은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치? 이게 공집합으로 쓰셔야 되고, 만약에 전체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지. 합집합으로 해주면 얘가 전체 집합이다. 그치? 벤다그램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나를 빼면 내가 아닌 부분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전체에서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야 집합에서, 그치? 이 세상은 나 아니면 나 아닌 애들밖에 없어. 나랑 내가 아닌 애들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빠지면 내가 아닌 애들만 남더라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실 때도 아까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도 봤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아예 표현 영역이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좌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를 할 거야. A 차집합 B니까. 근데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B에서 여기가 빠지니까 이쪽 영역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전혀 다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답은 3번이랑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어. 열심히 알아봤고요. 우리는 연산 법칙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해요. 아까 내가 사칙 연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교환 결합이 성립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뭐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 읽었던 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했지. 분대 법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자, 이것도 다른 색깔로 쓰기 중요한 거 두 번째. 분대 법칙. 자, 얘가 중요하거든. 근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연산이 2개 이상 일 때 분배 법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집합 연산을 할 때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왔을 때 보통 분배를 쓰거든. 아닌 경우도 뭐 소량 존재하긴 하지만은 나는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드리는 거야.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냐? 이쪽에서도 더하기와 곱하기가 함께 등장했었어. 사칙 연산 쪽에서도 함께 등장했었거든. 자, 어떤 느낌이었냐 알아본다면 2 곱하기 x 플러스 3이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자,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 맞지? 그치? 이렇게 불렀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뭐 우리가 2로 묶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2로 묶어갖고 x 플러스 3이요.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교환 결합은 연산이 한 개일 때, 단일 연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다음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함께 나오면 분배 법칙 이렇게 잡아드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직접 써보면, 이건 이제 설명이었고요. 직접 써볼게요.
자, 뭐가 성립하더라? 연산이 한 개일 때 A 교 B, B 교 A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당연히 알아보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 그리면 당연히 같은 영역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생각할게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 그리기는 시간이 없다. 두 번째 A 합집합 B, B 합집합 A. 자, 요게 무슨 법칙? 이것들이 바로 교환 법칙이죠. 얘가 교환 법칙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써 두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 맞지? 앞쪽에 괄호치나 뒤쪽에 괄호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 그치? 이 마찬가지로 단일 연산에 대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합집합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할 겁니다. 그치?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그려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 생략 좀 할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결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은 A 교 B 합 C. 자, 이렇게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이 등장했어. 연산이 두 개가 등장을 했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2x 더하기 625라고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쓰실 때도 이렇게 하면 A 교집합 C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집합, 소리 잘못 썼다. A 합집합, 미안, 잘못 썼네. A 합집합 C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B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 합집합, 교집합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바뀐다고 하더라도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은 또 그러면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쓰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가시는 것도 여기서 봤을 때 얘가 공통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해줘야 돼. 만약에 연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좌에서 우로 올지 우에서 좌로 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등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개 인수분해 배웠었잖아. 전개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요걸 이렇게 공통인수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갈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다 그거예요. 지금 이그젠플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쭉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이나 뭐 조건제시법에 의한 정의에 의한 조건제시법으로 문제를 쭉 풀고 있을 거예요. 우리 42쪽 볼까요? 42쪽 보시면 그냥 저 친구를 잘 색칠을 해서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고 있단 말이야. 예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쭉 넘어오신 다음에 43쪽으로 갈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가 등장을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잠깐 좀 보고 간다면 첫 번째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쓰자. 첫 번째였지. 두 번째 분배 법칙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리자면 요거 중요하고, 세 번째로 지금 나오게 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쟤는 어디서의 표현? 여집합과 관련이 있어요. 그치? 연산 중에서 자, 내가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련이 있었지, 방금 봤을 때.
그리고 얘는 차집합에 대한 연산 그 법칙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연산이 4개였는데 여집합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전체 여집합을 풀어줄 때 좀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고, 자, 쉽게 봐서 분배를 해줄 거야. 이 여집합을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낼 거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교집합과 합집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궁금하다고 한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 가운데 부분만 빠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쪽으로 가셔서, 자, 이거는 제가 하나만 쓰고서 그 다음부터 안 쓸게요. 자, 요거에다가 합집합, 자,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치? 자,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 이렇게 색칠하실 거고요, 그치?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 색칠하실 거잖아. 그럼 둘을 합해 놓는다고 하는 건 B인데만 보면 돼. 어디가 폈어? 여기는 여기는 비어 있지, 그치? 여기는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합쳐놔도 이 가운데는 빌 거라고. 그래서 아, 이게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 이 규칙만 지켜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여집합,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쓴다고? A 여집합의 여집합, 우리가 여집합이 분배하는 형태처럼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텐데 그건 자기 자신 A 써주시고,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써주시고,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자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써주시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도 거꾸로 얘가 이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난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11번을 볼게. 자, 왜 중요하다고 했느냐? 자, 전체적인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저렇게 쓰래요. 저렇게 쓰래요. 적어 있는 것을 같은 집합을 찾아보래. 이렇게 있거든, 그치? 그러면 보통은 연산 법칙으로 풀든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 거야. 둘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쓴다고 하자.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얘는 A는 뭐 나중에 체크할게. 자, 이쪽부터 만약에 써보시면,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 아까 그 가운데 부분 공통 부분 빼고 쭉 칠할 거야, 그치? 그리고서 여기다가 A를 교집합할 거니까 A를 칠해버리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야? 자, 얘는 이렇게 했을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곳은 이곳인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서 쭉 보니까 A 차집합 B가 있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방법이고,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할 건데, 저걸 내가 굳이 그냥 3대장 이렇게 표현을 하자. 세 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있어. 여집합이 보이면 얘로 잡는 거야, 드모르간으로. 여집합에 대한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까 얘는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얘는 차집합. 이런 이야기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가 보여. 그럼 우리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뭘 쓴 거야? 드모르간 쓴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식을 유심히 살피세요. 연산이 몇 개? 2개야. 그치? 일단은 이 차집합은 안 보이니까 연산 2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분배 법칙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왔죠. 그치? 여기는 뭘 쓴 거? 분배를 쓴 거야. 자, 그다음 각각 좀, 얘는 뼈대라고 그랬어. 뼈대예요. 세부 계산은 아까 배운 거지? 나랑 내가 아닌 거 공통 부분 존재하지 않죠. 그치? 얘 공집합이야.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제일 작은 집합이지. 이 표현 맞지 않다고 그랬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 제일 작은 거야. 그럼 어쨌든 합집합을 치면 얘가 나오겠지. 아까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인 거야. 이거는 얘랑 같다고 했네? 그치? 그럼 뭐다? A 차집합 B가 된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뼈대로 생각을 하고 저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많이 좋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걸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어플리케이션 15번. 자, 여기서 자, 얘를 찾아내래. 같은 집합을 찾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사실 이게 5개나 이제 깔려 있는데 연산으로 풀기에 조금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하다가도 어차피 우리가 계산 막히고 하던 거 똑같아요. 처음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계산 배웠어도 막 사칙 연산 쫙 어렵게 깔아놓으면 계산 막히고 그랬단 말이야.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안 될 때는 벤 다이어그램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난 이렇게 할게. 차집합 일단 보이네. 그지? 뼈대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바꾸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거고, 그리고 얘도 차집합 보이네. 일단 쓰자. 한 번 쓰고,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두 번 다 뭐 쓴 거야?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지. 그죠? 두 번 다 차집합의 성질을 썼어. 자, 그다음 연산이 몇 개? 1개네. 그치? 연산이 2개면 분배를 쓰라고 했는데 1개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쭉 봤을 때 뭐 A 차집합 뭐 이런 보기들이 보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A 교집합 이렇게 뭐를 이용한 거야? 결합을 이용했죠.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을 이용해 봤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가 뭐냐?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할 수 있지. 뭘 쓴 거야? 드모르간 썼죠. 맞습니까? 드모르간. 아까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거꾸로 가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꾸로 갔어.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A 교집합에 뭔가의 여집합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A 교집합에 뭔가의 여집합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쓰시자? A 차집합 B 합집합 C라고 쓰자는 거지. 이걸 찾으니까 몇 번에 있어? 4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 기본 연산 말고 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다 막히는 거 당연해요. 우리 중1 때 그 사칙 연산부터 떠올려 보잔 말이야. 분명히 어려웠었다고. 그래서 막히는 경우에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은 좀 근성과 노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만 해주면 웬만하면 풀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었다 갑시다.